사실 2년 전부터 소변에 거품이 많았는데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신호였는데 정말 후회가 돼요, 선생님. 지난주에 환자 한 분이 병원에 오셨습니다. 겨우 62세인데 투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은 초기 증상이 있을 때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을 지금까지 후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장이라는 장기는 한번 망가지면 절대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다. 간은 그래도 재생이 되는데 신장은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과일들만 제대로 꾸준히 드시고 주의사항만 잘 지키시면 투석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정의학과에서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온 강진복 교수입니다. 우리 신장은 콩팥이라고도 부릅니다. 허리 뒤쪽 양쪽에 하나씩 있는데요. 이 작은 장기가 하루에 우리 몸의 피를 무려 150리터나 걸러냅니다.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 전체가 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 만성 신장병 환자가 너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증가 속도가 전 세계에서 1위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요? 첫째는 당뇨병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혈관이 망가지는데 신장은 혈관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의 절반이 결국 신장 문제로 고생하게 됩니다. 둘째는 고령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오래 사시잖아요. 70대, 80대까지 사시는데 신장도 그만큼 오래 견뎌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셋째는 고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신장의 미세한 혈관들이 계속 압력을 받습니다. 고무 호스에 물을 세게 틀면 호스가 터지듯이 신장 혈관도 서서히 망가지는 겁니다. 넷째는 진통제를 함부로 드시는 겁니다. 무릎 아프다고 허리 아프다고 소염 진통제를 매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약들이 신장을 망가뜨립니다. 특히 여러 해 동안 계속 드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럼 신장이 나빠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소변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소변 보시고 나서 그냥 물 내리고 나오시죠? 이제부터는 한 번씩 보고 나오십시오. 소변에 거품이 있으면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 소변에는 원래 거품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서서 보시니까 낙차가 있어서 거품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품이 따로 있습니다. 맥주 거품하고 비누 거품을 생각해 보십시오. 맥주를 따르면 거품이 풍성하게 올라오지만 금방 사라지죠. 이런 거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설거지할 때 나오는 비누 거품은 어떻습니까? 작고 촘촘하게 생겨서 물로 헹궈도 잘 안 없어지죠. 바로 이런 거품이 위험합니다. 신장이 나쁠 때 나오는 소변에는 단백질이 많이 섞여 나옵니다. 이걸 단백뇨라고 하는데요. 단백질이 비누처럼 거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거품이 작고 촘촘하고 오래 남아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소변을 보시면 물을 내리지 마십시오. 그냥 세수하러 가십시오. 양치하시고 세수하시고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보세요. 거품이 다 사라졌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비누 거품처럼 남아있다면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거품이 일주일 이상 계속되면 절대 미루지 마십시오. 신장은 초기에 잡아야 합니다.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창피하다고 미루지 마시고 꼭 검사 받으세요. 한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73세 할머니셨는데요. 소변에 거품이 많아서 오셨습니다. 3개월 전부터 그랬다는데 남편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고민하셨대요. 검사해보니 단백뇨가 꽤 나왔습니다. 다행히 초기여서 약하고 식이요법으로 지금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진작 왔으면 덜 걱정했을 텐데 왜 그렇게 미뤘는지 모르겠다고요. 신장이 나빠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처음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 별다른 느낌이 없어요. 그러다가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초기에는 소변에 거품이 나고 색깔이 탁해집니다. 그런데 이것도 매일 보는 게 아니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놓치기 쉽습니다. 중기로 가면 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특히 발목이 붓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습니다. 양말 벗으면 자국이 깊게 남고 한두 시간이 지나도 안 없어집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신장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 피곤함이 극심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온종일 피곤합니다.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찹니다. 신장이 나쁘면 적혈구가 잘 안 만들어져서 빈혈이 옵니다. 그래서 더 피곤한 겁니다. 더 진행되면 식욕이 없어지고 구역질이 납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립니다. 입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건 몸속에 독소가 쌓여서 그렇습니다. 말기가 되면 투석이나 신장 이식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투석은 정말 힘든 치료입니다.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서 4시간씩 피를 빼서 기계로 걸러내야 합니다. 팔에 굵은 바늘을 꽂고 누워 있어야 하는데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제 환자 중에 투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병원 가는 날은 하루 종일 기운이 없고 다음 날까지 피곤하다고요. 여행도 못 가고 가족 모임도 투석 스케줄에 맞춰야 한다고 서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신장을 건강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서는 약만 주지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해줍니다. 오늘 제가 특별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박 좋아하시죠? 수박은 그 자체로도 신장에 좋지만 껍질에도 신장을 살리는 보물이 들어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수박 껍질에는 시트롤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시트롤린이 우리 혈관을 쫙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수박 껍질 말고도 신장에 더 좋은 과일이 3가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가 좋은 과일이라는 건 누구나 다들 아실 겁니다. 특히 아침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도 있죠. 그런데 사과를 어떻게 드십니까? 대부분 껍질을 깎아서 드시죠. 이제부터는 껍질째 드십시오. 사과 껍질에 펙틴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이게 우리 몸속 독소를 빨아들여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우리가 평생 약을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혈압약, 당뇨약, 진통제, 감기약 이런 약들이 다 신장으로 갑니다. 신장에서 걸러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잘 안 되죠. 그래서 약 찌꺼기가 쌓입니다. 사과 펙틴이 이런 걸 청소해주는 겁니다. 사과는 하루에 1개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당분 때문에 안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1개 드시면 딱 좋습니다.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꼭꼭 씹어 드십시오. 두 번째는 크랜베리입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크랜베리 주스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크랜베리에는 특별한 성분이 있습니다. 신장의 염증을 확 줄여주는 성분입니다. 요로 감염 자주 걸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여자 어르신들이 많이 고생하십니다. 크랜베리가 이런 감염을 예방합니다. 더 중요한 건 신장 자체의 염증도 줄여준다는 겁니다. 크랜베리 주스 드실 때 주의하십시오. 설탕 들어간 건 피하세요. 100% 크랜베리 주스를 사서 물에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하루에 1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체리입니다. 체리 요즘 비싸긴 하지만 약보다는 쌉니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이게 신장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서 신장을 젊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도 매일 체리를 조금씩 먹습니다. 2년째 하고 있는데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얼굴 붓는 것도 없어지고 소변색도 맑아졌습니다. 체리가 제철이 아닐 때는 냉동 체리를 드시면 됩니다. 영양소는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건체리도 괜찮은데 설탕 안 들어간 걸로 사십시오. 하루에 신선한 체리는 10개에서 15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3가지 과일을 골고루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아침에 사과 1개 드시고 점심 후에 크랜베리 주스 1잔 하시고 저녁에 체리 1줌 드시면 딱 맞습니다. 한 가지만 계속 먹으면 질리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으면 질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알려드릴게요. 물 많이 마시라는 말 정말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물도 잘 마셔야 합니다. 무작정 많이 마시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72세 할아버지셨는데 TV에서 물 많이 마시면 좋다고 해서 하루에 3리터씩 드셨대요. 1.5리터 페트병 2개 분량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신장이 감당을 못한 겁니다. 우리 나이 되면 신장 기능이 젊을 때의 50에서 6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신장이 과부하가 걸립니다. 처리 못한 물이 몸에 쌓여서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오릅니다. 물은 절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십시오. 한 번에 종이컵 1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서 마시는 겁니다. 얼마나 마셔야 하냐고요?
간단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몸무게 30을 곱하면 됩니다. 60kg이면 1800ml입니다. 대략 1.8리터죠. 이걸 하루 종일 나눠서 마시면 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체온하고 비슷한 36도에서 40도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우리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저녁 8시 이후에는 물을 줄이십시오.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녁 늦게는 정말 목마를 때만 한두 모금만 마시세요. 그래야 새벽에 화장실 안 가고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단 관리도 무척 중요합니다. 짜게 먹으면 안 좋다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갑자기 싱겁게 먹으면 맛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소금은 단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첫 달에는 국물을 절반만 드십시오. 국찌개라면 국물 말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소금의 70%가 국물에서 나옵니다. 국물만 반으로 줄여도 소금이 확 줄어듭니다. 둘째 달에는 반찬 간을 조금씩 줄입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양을 평소의 3분의 2 정도로 줄이세요. 처음에는 싱겁게 느껴지는데 2주 정도 지나면 적응됩니다. 셋째 달에는 천연 조미료를 활용합니다. 마늘, 생강, 파, 양파, 레몬즙으로 맛을 내는 겁니다. 귀찮으시면 마트에 파는 천연 조미료를 쓰셔도 됩니다. 단백질도 중요합니다. 우리 나이에는 근육이 빠지면 안 되니까 단백질을 꼭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몸무게가 60kg이면 하루에 48g 정도 먹으면 됩니다. 48g이 얼마냐고요? 계란 2개하고 두부, 반모, 고등어, 한 토막 정도입니다. 고기만 먹을 필요 없습니다. 콩, 두부, 생선, 계란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특히 콩 단백질이 신장에는 더 좋습니다. 고기보다 부담이 적거든요. 여러분, 좋은 것들을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걸 반드시 피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장을 망가뜨리는 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메모하시고 나중에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적은 소염진통제입니다. 무릎 아프다고 허리 아프다고 약국에서 사다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약들이 신장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통증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원인을 찾으십시오. 진통제로 때우지 마십시오. 두 번째 적은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라면, 과자 이런 것들에는 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신장에 정말 안 좋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것들은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적은 술입니다. 술은 특히 신장에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온몸에 염증을 만듭니다. 혈관을 부풀게 하고 독소를 쌓이게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시면 술은 끊으십시오. 네 번째 적은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요즘 근육 만든다고 단백질 가루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신장에 엄청난 부담입니다. 천연식품으로 단백질을 드십시오. 다섯 번째 적은 과도한 영양제입니다. 비타민 D, 칼슘, 철분 이런 것들 많이 드시죠. 그런데 영양제는 간과 신장을 희생시킵니다. 고용량을 처리하느라 간과 신장이 혹사당하는 겁니다. 특히 비타민 D를 과하게 드시면 칼슘이 많이 배출됩니다. 그러면 신장에 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영양제는 정말 필요한 것만 적당량 드시고 나머지는 음식으로 채우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내용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메모하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소변 거품을 확인하십시오. 비누 거품처럼 작고 오래 남아있으면 병원에 가보십시오. 이건 예방 차원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수박 껍질 주스를 하루 2번 드십시오. 공복에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실천해보세요. 사과는 껍질째 드시고 크랜베리 주스와 체리를 꾸준히 드십시오. 효과 보장합니다. 물은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하루 종일 나눠서 드십시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신장을 지키는데 절대적입니다. 소금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천연 조미료를 활용하십시오. 신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소염진통제와 가공식품을 멀리하십시오. 위에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장은 관리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초기나 중기에만 제대로 관리하면 투석까지 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문제는 모르고 지나친다는 겁니다. 신장은 간처럼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신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오늘 들은 이야기를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시는 분들입니다. 수박 껍질도 갈아 드시고 사과도 껍질째 드시고 걷기 운동도 하십니다. 이런 분들은 3개월만 지나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검사 수치도 좋아지고 본인도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십니다. 또 한 부류는 알기만 하고 실천은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십니다. 그러다가 결국 투석하게 되시면 그때 후회하십니다. 진작 했어야 했는데 왜 안 했을까 하시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이제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아침에 사과 1개 껍질째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은 소변 거품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모레는 30분 걷기를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포기하게 됩니다. 천천히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주십시오. 같은 고민을 가지신 친구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은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분들한테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특히 잘못된 정보로 신장을 망치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장에 좋다고 이상한 건강식품 드시거나 민간요법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것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건강해지려고 노력합니까? 오래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아프지 않고 자식들한테 짐 안 되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려고 그러는 거죠. 투석하면서 사는 것과 건강하게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 가서 4시간씩 누워있는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행도 못 가고 손주들 보러 가는 것도 투석 스케줄 맞춰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지금 관리해야 합니다.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방이 최선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는 병원에선 물어봐도 절대 안 알려주는 것들입니다. 저도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직접 경험하고 공부해서 알게 된 것들입니다. 이런 귀한 정보를 여러분께 나눠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신장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투석 걱정 없이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은 더 건강하십시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신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잘못된 정보로 신장을 망치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